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소금이 군값이라 먹어본 지가 오래되어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순철이도 붓고 나도 부었습니다. 기운이 없어 언감자를 주우러 산에 올라갈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내가 사는 조선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라는 말도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독재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을 독재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자그마한 키에 얼굴이 통통했습니다. 얼핏 봐도 40살은 넘어 보였습니다. 너 이름이 순이 맞니? 네, 헌데 누구신지요? 남자는 밖의 동정을 살피고 나서 바로 출입문을 닫았습니다. 허리를 낮춰 나와 키를 맞추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산에 사는데 너희 엄마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 얼른 준비하고 가자. 엄마라는 말에 마음이 동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구는데 순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엄마 지금 어디 있나요? 중국에 있나요? 아니면 무산에 있나요? 엄마는 중국에 있다.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너희들 얼른 준비해. 우리를 얼려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는 건 아닐까. 그 당시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과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려가서 피를 뽑아 판다는 소리를 들은 터라 의심이 생겼습니다. 선뜻 따라 나설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 이름이 무엇인가요? 정말 저희 엄마가 보낸 사람 맞으신가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너희 엄마가 너희들이 믿지 않을까봐 편지를 써서 나에게 줬었는데 두만강을 건너면서 다 젖는 바람에 그만 버렸다. 얘들아, 아저씨를 믿고 얼른 떠나자.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 너희 집은 지금 감시 중에 있을 거야. 이런 와중에 낯선 사람이 너희 집에 왔다면 분명히 의심하고 나를 추궁할 것이니 빨리 움직여야 해. 다시 그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선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쪽으론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성이고 있는데 쿵 하며 문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데다 안 좋은 예감까지 들어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문고리를 지었습니다. 내가 열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뒷집에 미양의 엄마였습니다. 평소엔 인상 좋던 그녀가 그날따라 무서워 보였습니다. 미양이 엄마네요. 너희 집에 누가 왔지? 누구야? 너희 집에 올 사람도 없는데. 미양이 엄마는 무작정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도 무척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 저희 집에 빚 받으러 온 아저씨예요. 예전에 아버지랑 무척 친했는데
아버지가 저 아저씨에게 돈을 많이 빌렸었나 봐요. 아버지가 집을 떠난 것도 모르고 멀리서 오셨어요. 내가 재빨리 둘러재자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아저씨는 후 하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이 엄마는 여전히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난 또 무슨 나쁜 사람이 왔나 했지. 너희들끼리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니? 주의해야 해. 눈이 커서 부엉이 같았는데 그날만큼은 그 큰 눈이 더 커 보였습니다. 미양이 엄마는 집안을 휘잉허리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양이 엄마가 달려간 것이 아무래도 뭔지 모를 암시 같았습니다. 떠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도 마음에 걸렸는지 내일 아침 그날 저녁 나와 순철이는 아저씨가 무산에서 사온 맛있는 두부밥과 빵으로 오랜만에 배를 두둑하게 채웠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순철이는 내일이면 엄마를 만난다고 좋아했습니다. 나 역시 빨리 엄마를 보고 싶었습니다. 순룡이도 보고 싶었습니다. 가슴 가득 그리움에 기쁨을 간직한 채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나보다도 순철이가 더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9살의 엄마와 떨어졌으니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었을까. 별로 없는 옷가지들을 꺼내놓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어느 옷을 입으면 될까? 이 옷? 아니면 이 옷? 순철이가 이 옷 저 옷을 꺼내들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듬직한 아저씨는 옆에서 앉아 웃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아저씨가 좋았고 마치 아버지 같았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이제 떠나자꾸나. 네.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리 주재원이 너쿠도 없이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셋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소? 고향은 어디며 거주지가 어디요? 주재원의 뒤를 이어 미양이 엄마와 아빠도 들어왔습니다. 아차, 미양이 엄마와 아빠는 안전부의 스파이들이었습니다. 북한에는 한 마을에 몇 명씩 스파이들을 두었었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스파이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와 막연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얘들 아버지인 내 친구가 몇 달 전 나에게 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지금 나도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그 돈도 돌려받을 겸 또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왔다가 얘들 아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럴싸하게 둘러댔습니다. 주재원은 아저씨의 아래 위를 눈으로 훑어보더니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맞아? 순철이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주재원은 허리를 굽히며 동생에게 다시 무서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거짓말하면 너도 나쁜 놈이 되어 감옥으로 가야 해. 얼른 말해봐. 너무 긴장돼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순철이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빠 친구세요.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도끼 눈을 한 주재원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조사는 해봐야겠어. 주재원은 아저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는 긴장한 순철을 재빨리 끌어안았습니다. 미양이 엄마가 주재원을 뒤따라 나가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그 쯔쯔. 그 사건으로 우리는 엄마를 만날 기회를 한 번 놓쳤습니다. 그 후 딴만 먹지 않고 동생과 사느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부모는 물론이고 아무 가진 것도 없이 매 끼니를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그 헐벗은 북한 땅이 아니라고 해도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봄이어서 직장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밭가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산에는 나무와 풀 대신 호미와 시종자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집도 소토지가 조금은 있었는데 그마저도 부모님이 안 계신 후부터 직장이나 다른 집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100평짜리 밭이긴 했지만 토질이 좋지 않아 뭘 심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종자고 비료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봄이 되자 아이들은 책가방 대신 바구니와 배낭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나무를 뜯으러 수없이 다니느라 학교의 교실은 썰렁했으며 등교하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앞집에 누가 죽었다고 수군댔습니다. 보나마나 굶어 죽었겠지 뭐. 그런 소리에 이젠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낫다고 해야 할까? 죽는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두려울 뿐이지 실제로 죽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인간은 결국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시기적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오늘 저 집에서 사람이 죽었으니 내일은 혹 우리 집일까? 아니면 앞집 구민의 집일까?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다가올 죽음을 초조하게 기다리느니 차라리 당장 죽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철이 때문이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버티면, 언제쯤이면 온 가족이 다시 모여서 살 수 있을까?